결국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재정의 그 소스는 정부 예산입니다. 정부 예산. 그래서 정부 예산을 어떻게든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노력, 그것은 해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OECD 회원 국가들이 평균 GDP의 1% 정도를 고등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 경우에는 GDP의 0.6%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회나 정부에 열심히 설득을 해서 GDP의 1%까지 올려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늘리고, 그 속에서 전남대학의 위상에 맞는 재정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정부 예산에만 기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기금 모금에도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지금까지 모금한 액수를 보면 우리 대학이 이 납입 기준으로 보면 약 650억 내외, 부산대학이 2,500억, 경북대학이 1,950억,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경제 구조가 우리가 부산대학이나 경북대학보다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100대 기업, 대기업으로부터 우리가 모금한 발전기금은 106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좀 더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기금 모금의 타겟을 바꾸어서 발전기금도 좀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모금을 해서 정부로부터 이 추가 확보한 재정과 발전기금 좀 많이 한 것 가지고 결국은 교육과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수 캠퍼스와 통합할 때는, 통합하면 전남대학이 더 발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 한 6년 동안 여수 캠퍼스에 대한 접근은 흡수 통합의 대상으로 본 것이지 확대 발전의 거점으로 보지 않았다는 데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수 캠퍼스를 발전시키면서 유사중복학과도 이동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수에서 잘 될 수 있는 새로운 과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수에서 잘할 수 있는 새로운 과들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더 유치를 하고, 광주와 연계되어 있어서 유사해서 조정하고 옮겨야 될 것은 또 옮기고, 그래서 결국은 그 광양제철이라고 하는 거대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공학대학은 광양제철 및 여천 산단하고 연결시켜서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를 하고, 수산해양대학은 우리가 수산업으로 보면 영남하고 호남으로 보면 호남이 수산업의 비중이 더 큽니다. 근데 수산해양 관련 학과로 보고 전문 인력으로 보면 우리가 부산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수산해양대학도 더 키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광양항이라고 하는 그 배후 시설을 잘 이용을 해서 문화사회과학대학의 경우에는 소위 그 교통, 물류 이런 부분을 좀 키우고,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필요하면 관광학과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과,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는 새로운 과들을 여수에 만들면서 유사 중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 통폐합에 그동안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은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됐고, 여수 캠퍼스의 구성원들은 그에 따라서 소외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수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을 지금보다는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번 선거는 일반 교수님들이 답답해할 만큼 그리고 또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안타까워할 만큼 전화, 이메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선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유례 없이 선거가 조용히 치러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내 스스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법대로 했다. 법을 위반하고 한 일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이 세 사람의 후보가 모여서 합의한 것이 선거 후에 결과를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뒤에 이런저런 뭐 문제직이나 이런 것도 안 한다 이런 합의를 했고요. 아마 선거 끝나고 이 일주일 동안의 어떤 이의 신청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없다고 듣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대학의 구성원들의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선제가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느냐 또는 뭐 공모제가 도움이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무슨 정확한 어떤 확실한 근거에 의한 판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직선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우리 교수님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난 투표 결과도 그렇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대학 당국이 직선제 폐지의 학칙을 개정한 것은 결국은 국립대학의 한계, 결국은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수십억의 예산이 안 오면 또는 학자금 대출 신청 자격을 학생들에게서 못하게 하면 그게 결국은 피해가 학생들한테 직접 가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 당국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뭐 이해는 할 수 있는 것이죠. 학생이나 학교에 대한 피해를 줄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위 직선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 정말로 이 구성원이 원하면은 직선제를 부활을 위한 고민도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그것이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이익을 학교에 또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걸 내 개인의 호흡 불호에 따라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간을 두고 구성원들과도 상의를 하고 정부와도 협의를 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정부가 직선제로 가도 불이익 안 주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직선제 다시 갈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직선제를 원하는 것하고 이것을 완전히 다시 부활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학교를 책임지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학생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은 물리적으로도 자주 봐야 되고 심리적으로도 늘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심리적으로는 총장이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한다. 이 느낌을 주면 일단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총장을 가까이 느낄 거란 말이죠. 물리적으로는 정말로 학생들 축제에도 총장이 가서 학생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학생들하고 등산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이 총장이 걸어가면은 학생들이 보고 박수치는 총장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나는 보기 때문에 학생의 간부나 어떤
어떤 모임을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학생들이 언제든지 총장을 만나자고 하면은 나는 만날 겁니다.